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민 의사의 채널에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남성분들이 관심은 많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요즘 60세 이상 남성들 중 비아그라를 몰래 복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일종의 보약처럼 여기기도 하고 효과를 느끼자마자 어주저없이 최고 용량인 100mg으로 올려 복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방법이 과연 안전할까요? 작은 파란 아약 하나가 과연 부부관계를 회복시키는 구세주일까요? 아니면 몸에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 조용한 적일까요? 장기간 복용하면 심장이나 간, 신장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비아그라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을 고려 중인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비아그라를 2주 동안 연속 복용했을 때 남성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또한 40대, 50대, 60대 그리고 70대 이상 연령별로 신체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비아그라를 잘못 사용하거나 남용했을 때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이 가족 중에 계신다면 꼭 조심해야 합니다. 비아그라와 절대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들이 있으며 그럴 경우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남성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간단한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바르게 실천하면 내면에서부터 진정한 자신감과 남성의 기운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 장씨 6주 15세라는 환자분이 피곤하고 우울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내와 결혼한 지 40년이 되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거의 부부 관계가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지고 죄책감과 자신감 상실로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정밀한 진료 후 저는 적절한 용량의 비아그라를 처방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재진 장 씨의 눈빛은 환나 있었고 그는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기적이에요. 마치 30살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첫 주에는 기대 이상으로 기능이 회복되어 매우 만족스러워했죠. 하지만 그 기쁨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장 씨는 스스로 약국에서 비아그라를 구입해 매일 최고 용량인 100mg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다시 찾아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왜 이러죠? 첫 주에는 완벽했는데 둘째 주가 되니 매일 꾸준히 먹어도 전혀 효과가 없어요. 게다가 심장이 빨리 뛰고 어지럽고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여러분, 이 사례가 바로 단기간에 고용량의 비아그라를 남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몸속에 특정 화학물질이 고갈된 것이 아니라 몸이 약에 득한 반응성을 이뤄 내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비약을 하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증가시키고 발기 기능을 돕는 약입니다. 하지만 고용량을 자주 복용하면 우리 몸의 자동 조절 시스템이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는 물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됨과 같습니다. 물은 충분하지만 수문을 여는 장치가 지쳐버리면 아무리 물이 많아도 수문이 제대 열리지 않아 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연령대에 따라 비아그라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0세 미만 특히 40대 남성의 경우 신체가 아직 활력 있고 대사 능력도 좋아 약의 효과가 빠르고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 3개월 정도 복용하면 대부분 안정적으로 성기능이 회복됩니다. 이후에는 복용량을 점차 줄이거나 하루 걸러 한 번 복용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약 1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은 정말 필요할 때만 복용해도 충분합니다. 50대에 들어서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많은 남성들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곤란 문제를 겪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아그라 외에도 전립선 치료제를 함께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40대보다 용량을 줄이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 연령대의 대부분은 최소 1년 이상 때로는 그보다 더 오랫동안 복용을 이어가야 하며 특히 다른 질환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60세 이상이 되면 변화는 더욱 뚜렷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며 이른바 남성 갱년기 단계에 접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비아그라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경구제나 주사 형태의 호르몬 보충요법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연령대는 비아그라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그룹이기도 합니다. 70세, 80세에 이르면 이야기는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이 나이대의 대부분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전립선 관련 약을 복용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의 빈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체로 꼭 필요할 때만 가끔 비아그라를 사용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는 생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비아그라를 소량 매일 복용하면 배녀가 원활해지고 일상생활이 한결 편안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유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연령별 차이는 어디까지나 광범위한 의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평균적인 경향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개인의 건강 상태가 모두 다릅니다. 여전히 체력이 좋고 활력이 넘쳐 40대보다 더 빠르게 회복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나이는 젊지만 불규칙한 생활 습관 때문에 약에 대한 반응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용량과 복용 방법은 반드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결정되어야 합니다. 의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복용하거나 용량을 늘리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렇게 하면 심장, 간, 신장, 그리고 혈관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아그라를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제가 75년 동안 수천 명의 남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직접 목격한 사실입니다. 우선 가장 크고 즉각적인 위험은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비약을 하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혈압이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심장질환, 고혈압 병력이 있거나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은 적이 있다면 비아그라를 고용량으로 혹은 임의로 복용할 경우 실신, 뇌졸중, 심정지와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약을 하는 간과 신장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이 두 기관은 우리 몸의 정화와 처리 공장 역할을 합니다. 간은 약물을 분해하고 신장은 그것을 배출합니다. 간과 신장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복용량에서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과다 복용하면 이 두 기관이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되어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로감이 느껴지거나 얀료가 늘어나는 정도지만 검사를 받아보면 이미 간과 신장이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50대에서 60대 남성처럼 신체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기 시작하는 연령대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영향도 매우 중요합니다. 비약을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정신적 의존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약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이러한 심리 상태가 깊어지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불안할수록 결과는 더 나빠지고 결국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해 약에 더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제 약을 안 먹으면 아내에게 다가갈 용기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적 의존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모든 남성분들이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약을 기적의 약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과 적정한 용량 그리고 적절한 대상에게만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신체 기능이 이미 약해진 분들은 비아그라 사용 시 반드시 2배로 신중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비아그라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원하는 효과를 얻으면서도 장기적인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죠. 이것은 제가 오랜 기간 실제 진료와 치료 경험을 통해 얻은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올바르게 실천한다면 분명 몸의 긍정적인 변화를 뚜렷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약과 가짜 약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중에는 겉모양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비아그라가 매우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 약들은 성분이 제멋대로 섞여 있으며 심지어 인체에 해로운 독성 물질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짜 약을 먹고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자 정품을 복용했을 때 효과가 없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짜 약의 과량의 성분이 섞여 있어 일시적으로 자극이 강하게 나타날 뿐 절대 몸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현재 온라인이나 라인의 같은 메신저 그룹에서 판매되는 비아그라의 상당수가 중국 본토에서 제조된 가짜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간과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은 정품약을 정식 약국에서 구입해 사용하십시오. 값이 싸거나 호기심 때문에 비공식 경로로 구입하는 일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 결국 본인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다음으로 식습관이 약효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큽니다. 기름진 음식, 예를 들어 고기 덮밥이나 치킨 같은 것을 먹은 직후 비아그라를 복용하면 약의 흡수가 느려지고 효과가 뚜렷하게 떨어집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간이 알코올 분해에 집중하느라 약물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알코올 자체가 발기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약효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가장 올바른 복용 방법은 공복 상태이거나 가벼운 식사 후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약이 몸에 완전히 흡수되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남성분들께는 복용량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신진대사 속도가 느려 약기 체내에 더 오래 머니다. 따라서 처음 복용할 때는 25mg 또는 50mg이 가장 안전한 용량입니다. 100mg은 최대 용량이며 처음부터 그렇게 복용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느끼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용 시점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관계 약 1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만 복용해야 합니다. 약효가 부족하다고 느껴도 같은 날 두 번째로 복용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생명과 직결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약물 간 상호작용입니다. 심혈관 질환을 치료 중인 분들, 특히 협심증 치료를 위해 혀에 넣는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약을 복용 중이라면 절대로 비아그라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두 약이 함께 작용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위해 알파체 단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비아그라와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하며 처음에는 가능한 한낮은 용량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사가 개인의 상태에 맞게 용량과 복용법을 안전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비아그라 복용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황금 원칙 하나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약의 효과가 예전보다 떨어졌다고 느껴진다면 절대 임의로 복용량을 늘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맥경화, 남성 호르몬 불균형 혹은 혈액순환 장애와 같은 잠재적인 건강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해야 할 일은 약을 더 먹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재진을 받고 의사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사만이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고 그에 맞는 치료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한 두통, 얼굴이 붉게 달아오름, 열감, 심장,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용량을 줄이거나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러면 의사가 여러분에게 더 적합한 약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비아그라를 남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더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겪은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전시로 올해 64세입니다. 그는 타이베이의 대기업에서 고위 임원으로 근무하던 분으로 뛰어난 경력과 리더십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전 씨는 매우 철저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일뿐만 아니라 개인 생활에서도 항상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강인하고 자신감 넘치는 남성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며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뚜렷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철의 남자라는 이미지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아그라를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확히 복용했고 그 결과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 탓에 그는 점점 스스로 복용량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먹으면 효과가 더 강해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의사에게 묻지도 않은 채 권장량의 2배를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와의 친밀한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으며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어서 가슴이 심하게 조여들며 숨이 막힐 정도의 통증이 찾아와 그는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가족들은 놀라서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의 혈압은 이미 위험할 정도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비아그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그날 저녁 식사 때 그가 술을 마셨다는 점이었습니다. 비아그라 복용 시 술은 절대 금지인데 바로 그 점이 큰 화를 불러온 것입니다. 다행히 빠른 응급 조치 덕분에 그는 목숨을 건졌지만 의사는 단 몇 분만 늦었더라도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후에야 전 씨는 비아그라를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마법의 약으로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약 포장지의 경고 문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단순한 감정에 따라 행동했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잃을 뻔한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을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부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정신 상태, 그리고 삶의 질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꾸겠다고 결심할 때 그 결과는 단순히 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남성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인 운동, 식습관, 그리고 정신적인 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규칙적인 운동은 남성의 건강과 자신감을 지탱하는 가장 확실한 기초입니다. 우리의 몸은 정교한 기계와 같습니다. 오랫동안 멈춰 있으면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녹슬고 약해지며 결국 제 기능을 잃게 됩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며 근육의 힘도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이 점이 더욱 중요합니다. 의학적으로도 가벼운 유산소 운동,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조깅 등 이심혈관 건강에 매우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해 체내에서 산화질소, 나이트릭사이드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이 남성의 발기력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자연적인 생리적 기초가 됩니다. 다시 말해 꾸준히 운동하면 혈류가 강해지고 심장이 튼튼해지며 몸 전체의 생리적 반응이 훨씬 민감하고 활발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일주일에 최소 5번 하루 30분 정도 꾸준히 운동할 것을 관장합니다. 너무 무리하거나 탈진할 정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지속성입니다. 단지 동네를 산책하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매일 그렇게 실천한다면 몸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몇 주만 지나도 숨이 한결 가벼워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며 아침에 에너지가 넘치는 자신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한 가지 남성들이 종종 간과하는 매우 중요한 근육군이 있습니다. 바로 골반적인 페리니움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골반 하부에 위치하며 소변 조절과 발기 시에 강도 및 지속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소변이 흘러내리고 밤에 여러 번 깨어나야 하며 발기 지속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을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치 소변을 보다 갑자기 참는 것처럼 그 순간 작동하는 근육이 바로 골반저근입니다. 그 근육을 몇 초간 조였다가 천천히 풀어주는 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하루에 2, 3회 한 번에 105회 정도 반복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언뜻 들으면 단순해 보이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이 운동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몇 주간 꾸준히 케겔 운동을 한 후 소변이 훨씬 수월해지고 야가 줄어들었으며 무엇보다도 성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 그것이야말로 모든 남성이 되찾고 싶어하는 감각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요소는 바로 식습관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남성의 건강과 활력, 특히 50세 이후의 남성다움에 깊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국 남성들은 대체로 짭조름한 음식, 고기나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을 즐기며 친구나 동료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빠뜨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화는 이미 사회생활의 일부가 되었지만 겉보기에는 평범한 이러한 습관들이 바로 중년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동물성 지방, 특히 붉은 고기나 내장류, 튀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나쁜 콜레스테롤, LDL, 혈관벽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지며 탄력을 잃게 됩니다. 혈관이 제대로 확장되지 않으면 생식기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 성기능이 약해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잦은 음주는 간에 과부하를 주어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며 특히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테론의 수치를 심하게 낮춥니다. 그 결과 쉽게 피로해지고 활력이 떨어지며 남성으로서의 생명력이 약화됩니다. 젊은 시절의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식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름진 고기, 튀김,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대신 채소, 신선한 과일, 통곡물, 견과류 섭취를 늘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중해식 식단의 기본이며 심혈관 건강과 남성 활력에 가장 좋은 식단으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혈관벽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연어, 천거,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과 호두 아마씨 같은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혈관의 탄력을 높여 혈류를 개선시켜주며 그 결과 남성 생식기로 가는 혈류도 원활해집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기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한 잔의 술은 잠시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지만 매일 마시게 되면 간이 손상되고 호르몬 불균형이 심화되며 테스토테론 생성이 억제됩니다.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체력이 약해지고 근육이 줄며 성욕이 떨어지고 심지어 우울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농담처럼 말합니다. 오늘 밤 마시는 그 한 잔이 내일의 불면과 무력함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사실입니다. 매일 음료를 즐기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녹차나 인삼차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차는 단순히 머리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것뿐 아니라 항산화 작용을 통해 피로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해산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굴, 새우, 게와 같이 아연 싱크이 풍부한 식품을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연은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테스토테론을 생성하는데 필수적인 원료로 남성의 성격, 지구력, 그리고 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양이 풍부하고 균형 잡힌 식단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남성의 생명력을 다시 깨워줍니다. 세 번째 요소이자 많은 남성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은 바로 수면과 정신 건강입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단을 잘 관리하더라도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지속된다면 체내 테스토테론 수치는 빠르게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며 저 역시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직접 확인했습니다. 깊은 수면은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남성 호르몬을 생성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은 하루 종일 움직인 자동차를 정비하듯 자연스러운 재생 과정을 거칩니다. 만약 매일 밤 5시간 이하로 밖에 자지 않는다면 테스토테론 수치는 충분히 잠을 자는 사람보다 시 20% 정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 몇 주 동안의 수면 부족만으로도 몸은 빠르게 노화되고 활력이 떨어지며 피로가 누적되고 성기능 역시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반대로 매일 7시간 정도 깊은 숙면을 유지하면 몸은 충분히 호르몬을 안정적으로 생성할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결과 머리가 맑아지고 아침에 에너지가 넘치며 무엇보다 자연스러운 성격이 다시 돌아옵니다. 노력하거나 약에 의존할 필요 없이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는 것입니다. 좋은 잠은 남성 건강에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값비싼 보약보다 효과적인 천연 보약입니다. 수면 외에도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보이지 않는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장기간 불안하거나 긴장된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은 심박수를 높이고 혈압을 상승시킬 뿐 아니라 테스토테론 생성을 억제해 남성의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제는 예전처럼 흥분이나 욕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지만 실제 검사를 해보면 신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원인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경제적 부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쌓이면서 삶을 즐길 여유와 에너지를 잃게 되는 것이죠. 해결책은 약이나 보충제가 아닙니다. 바로 마음을 이완시키고 휴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잠깐이라도 야외에서 가볍게 걷거나 몇 분간 명상을 하거나 깊은 호흡을 연습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안정되고 머리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명상법보다 더 강력한 정신적 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우자와의 대화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특히 60세 이상의 남성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건강과 활력을 지키는 가장 값진 약이라고요. 거창한 이야기를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고 혹은 단순히 진심 어린 몇 마디 안부를 건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내가 당신의 관심과 배려를 느끼면 가정의 분위기는 훨씬 따뜻하고 부드러워집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친밀함과 이해는 단순히 사랑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성의 생명력과 자신감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육체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세월의 변화를 함께 견뎌내는 강한 정신적 유대이자 서로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나이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저는 이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50세, 60세 아니 70세가 넘어도 여러분은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올바르게 돌보면 놀라울 정도의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고 건강하게 먹고 충분히 자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한다면 남성의 힘과 매력은 여전히 빛을 발할 것입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성숙하고 매력적인 남성미를 풍길 수 있습니다. 나이는 남성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착함과 경험 그리고 진정한 남자의 품격을 더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비아그라의 진실과 남성 건강을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는 분명히 한 가지를 깨닫게 되셨을 겁니다. 남성의 활력을 유지하는 비밀은 파란 아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고 충분히 자며 마음을 편안히 유지할 때 몸은 자연스럽게 본래의 힘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진심으로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정서적 유대를 이어갈 때 여러분은 단지 건강해지는 것뿐 아니라 더 행복하고 자신감 넘치며 활력이 가득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약을 하는 단 하루의 자신감을 줄 수 있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은 평생의 활력을 줍니다. 우리가 변하면 몸은 그 변화에 응답합니다. 그것은 어떤 약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생명력, 안정감,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로 생각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채널 김지민 의사를 구독하셔서 앞으로도 남성 건강과 중년의 삶에 관한 유익한 영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에너지 넘치며 진정한 한국 남성의 품격을 잃지 않으시길.